7번 쪽에 있는 문제 연습해야지. 그래야지. 한번 질문하시고 자. 방울소리 아닙니다. 네, 5개.
됐나요? 지금 오케이?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 똑같은 미분을 하기 때문에 잘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매개변수 함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듣는 말이 나오죠. 매개변수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함수는 y하고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법이라고 해. 이거를 양함수라고 불러주거든. 양함수. 이따가 얘기는 다시 할 거야. y는 형태로 나타내는 걸 양함수적인 표현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버리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함수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정의해버려. 새로운 문자. 자, x를 t라고 하면 y는 2t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거든. t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어봐. y는 2x 플러스 1이 되잖아. 이 함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또는 x를 2t라고 표현하면 y는 어떻게 되겠어? t 4t 플러스 1이 되겠구만. t 자리에다가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또 저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x좌표하고 y좌표, 만들어지는 x좌표, y좌표를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걸 매개변수 함수라고 불러주고요. 이 새로운 문자를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불러주십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이런 걸 가지고 매개변수 함수라고 해요. 그럼 매개변수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y는 꼴로 바꾸어서 t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y는 꼴로 바꿔서 미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야. x 따로 y 따로 주어졌을 때 y는 지금 양함수 꼴로 바꾸지 않고 그냥 미분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매개변수 함수적인 표현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x는 sin 세타, 만약에 y를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하잖아요. 얘는 무슨 함수는 아니지만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냐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하면 얼마예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일자리는 1을 나타내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미분하느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미분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자, 다시 매개변수 함수는 x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지정해주고요. y 또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똑같은 변수, 매개변수에 의해서 둘 다 정의를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dy, dx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분, 더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dy, dt 그리고 dx, dt.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읽어줄 때는 위에 것부터 읽어줍니다. dy, dt 이렇게 읽어줍니다. 하여튼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야. 이제 똑같다는 얘기야. 결국 무슨 말이냐? 자, y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미분해버려요. 분자에 쓰고 x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립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x 미분한 걸 쓰고 분자에다가 y 미분한 걸 써버리면 그게 바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미분 이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가시면 117쪽은 음함수 미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118쪽으로 가보세요. 2번 왜 음함수 미분밖에 없어? 내가 혼자 안 그랬어요. 책을 나 혼자 읽었어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114쪽에 아이고야. 114쪽에 아래쪽 보시면 1번 x를 2t의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주어지고 y를 2 빼기 3t의 제곱이라고 주어져요. 이게 바로 매개변수 함수고요. 얘를 미분합니다.
dy dx 구하고 싶어. 분자는 y 미분, 분모는 x 미분하면 바로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뭐 이거 잘못했나? 잘못했구나. 손들어. 그래서 자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x를 해봐. 두 번째 직접 해봐. 분자의 y 미분하고 분모의 x 미분한 걸 적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1번에 2번 답은 여기 있으니까 비교하시고 알겠죠? 제일 쉽죠? 자, 오케이. 그렇다면 오른쪽 필수 예제 1번 갈게요. 똑같은 문제 다시 합니다. t 플러스 2 뭐 알아도 모른 척하고 봐주세요. 자, dy dx를 구할 거예요. 분자 y 미분 2t 분모 루트 t 플러스 2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 합성함수니까 2 루트 손바닥 분의 1 그런데 이거 미분의 받자 1이니까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정리 4t 루트 t 플러스 1 오케이? 오케이? 자, 갑자기 유준이의 심각한 얼굴이야. 자, 2번입니다. x는 t 빼기 sin t y는 1 빼기 코사인 t입니다. dy dx 미분하시게 되면 분자 y 미분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분모 미분하면 1 빼기 코사인 t 끝! 연습하십시다.
됐어요? 좀 오케이? 2번은 천천히 되고요. 1번만. 자, 이제 음함수 미분법. 뭐 여러 가지 배우지 만 어렵진 않죠? 어려워? 자,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함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양함수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에 상반되어서 음함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양함수는 y는 형태로 표현됐을 때 얘를 양함수라고 불러줘요. 근데 음함수의 형태는 x하고 y가 한쪽에 전부 다 임계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함수식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음함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함수는 영어로 explicit라고 해요. explicit. 이게 맞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explicit. 표출돼. 밖으로 보여주는 함수가 표출되어 있다. 함수라는 게 뭐야? y를 구하는 거잖아.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가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implicit. 음함수는 implicit라고 해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함수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식이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는 원이잖아. 자, 유진아, 이거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이거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이거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왜 x 하나에 y 두 개가 있잖아.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범위를 쪼개버리면 y가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만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루트 1-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함수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요. 자, y는 아래쪽 부분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 x의 제곱 이렇게 함수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함수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다. 함수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음함수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x하고 y가 한쪽에 있어요. 얘를 굳이 이렇게 함수적으로 안 바꾸겠다라는 얘기야. 불편해, 바꾸기가. 그래서 이렇게 x, y가 한 곳에 있어도 나는 이 상태 그대로 미분해서 dy, dx를 구해버리겠다라는 게 음함수적인 미분이에요. 오케이? 이대로 미분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y라는 녀석. 아까도 말했지만 y라는 녀석은 어떤 식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예요. 즉, 얘는 합성된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y는 그 자체가 어떤 녀석이 합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정말 쉽게 이건 미분하래요. 내가 y는으로 안 바꿀 거예요. 이대로 미분해버리고 싶은 거야. x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미분하면 easy 그리고 y 이거 합성된 놈이니까 얘를 x처럼 손바닥 x처럼 보고 미분해요. x라면 얘는 1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1에 이게 합성됐으니까 이거 미분하는 걸 곱해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른단 말이야 y. 그래서 그냥 미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확히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y를 x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없어지는 0이지.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의 미분에도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똑같게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아까 썼던 원의 방정식 이거 미분해 볼까요? 이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2x 더하기 자 y가 뭐라고? y가 덩어리예요. y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의 제곱 어떻게 미분하래? x의 제곱이야. 그럼 2 손바닥 쓰겠지. 2 손바닥 쓰시고요. 이거 합성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미분시킨 걸 곱해야 돼. 근데 y를 모르니까 그냥 y를 미분했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dy d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온다. 어라? 미분했는데 y라는 문자가 포함이 돼요. 음함수 미분은 이렇게 y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음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 물어볼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다 집어넣어주면 미분계수가 나오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117쪽에 오른쪽에 1번 x의 제곱 플러스 3y제곱분이 다시 한번 미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제곱 미분하면 2x예요. 더하기 y 이게 합성이 된 거야. 손바닥으로 보는 거야. 그럼 3 손바닥의 제곱, 3x의 제곱처럼. 그래서 6 손바닥 곱하기 이제 이거 미분한 걸 곱해주는데 모르니까 미분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dy dx는 도함수는 마이너스 3y분의 x입니다. 이렇게 x하고 y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대표 문제 갑니다. 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지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나요? 쉽다고 해줘 빨리. 워낙 잘 가르치기 때문에 쉽다고 좀 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해요 집에서. 죽도록 당연히 헷갈리지. 오늘 미분을 몇 개를 배우는데 그 너무 당연한 거지. 겁나게 배우는데 미분을. 자, 이것도 미분하겠습니다. x하고 y가 같이 표현됐기 때문에 음함수고요. x에 대해서 미분 2x 플러스 이거 x처럼 보고 미분하죠. 손바닥 제곱. 손바닥 제곱은 이 손바닥의 1제곱 그리고 안에 그 합성하는 거 dy dx 이거 합성하고 미분한 거.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합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2가 돼주시는데 이거 합성한 건 미분해야 되니까 dy dx는요 dy dx 묶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미분계수 구하는 거라서 x, y에다 숫자 집어넣어서 dy d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dy dx는 y 플러스 2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같이 묶어서 넘겨버리면 자, 두 번째 오 복잡해요. 오 복잡해요. 뭐하게 분수를 만들어 x, y 곱해버리지. 그치? 분수 상태에서 미분하는 건 불편합니다. x, y 곱해버리면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 y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손바닥의 제곱. 그래서 이 손바닥 이건 미분 dy dx 빼기 2x는 고배 미분법입니다.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y 손바닥 미분하면 1이 되고요. x처럼 보는 거니까 1이 되고 y 미분한 걸 곱합니다. dy dx를 묶어가지고 또 넘겨주시면 정리가 되고 dy 해줘버려야지 dx는 x-2y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가 되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 자, 풀어보세요. 2번에 1번, 3번, 2-2번을 풀어보세요. 2-1번에 1번, 3번, 2-2번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봐요. 근데 매개변수 함수 미분하고 특히 역함수 미분은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라서 뒤에 그래프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뒤쪽은 음함수가 안 나옵니다. 매개변수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그릴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 공식 안 되는 부분은 어려워. 공식 좀 외워. 바로 튀어나온 게. 됐어? 주먹이 폈어? 2번 모르겠고 이거 여기 다시 2번 다시 2번 미분하는 건 알겠어? 주모야? 미분이 어렵나? 한번 봐.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더함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6x제곱 플러스 y를 합성된 놈이라고 보라고 그랬죠. 3손바닥의 세제곱. 3손바닥 세제곱 미분하면 9손바닥의 제곱. 손바닥이 x처럼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합성이 된 거니까 이거 미분한 걸 곱해주겠죠. dy, dx 빼기. 자, 얘는 곱에 대한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고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이건 미분해야 되는데 y가 합성된 거야. 손바닥 제곱 미분해야 되니까 이 손바닥이 1제곱 합성한 건 미분해야 되니까 dy, dx는 0이 되겠지. 정리할 필요 없어. 1,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x에다가 1로 주고 y에다가 1로 주는 거야. dy, dx 마이너스 y에 1로 주고 x에 1로 주는 거야. dy, dx는 0. 그래서 7 dy, dx는 5, 7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얘가 미분계수이야. 얘가. 그래서 7분의 마이너스 5가 나와주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음함수 미분법 해도 파고 계속 나와요. 새로운. 자, 음함수 미분법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요. 내신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문제고 가볍게 이해해. 가볍지 않죠? 미적분이 뭔가 가볍다고 합니다. 진짜. 자, 가볍진 않아요. 일단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가볍게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x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어요. fx는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f의 역함수를 내가 gx라고 할 거예요. 루트 x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서로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관계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 자, y는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1,2,4, 1,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저 1, 2, 3, 4. 그럼 역함수 그래프 gx 그래프는요 1,1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 2,4를 지나니까 4,2를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g고요, 얘가 f예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찾고 싶냐면 원래 함수의 2에서 원래 함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그럼 미분해가지고 2x니까 2를 집어넣어주니까 기울기가 4가 나옵니다. 그쵸? 4가 나온다는 얘기는 x축이 하나 변할 때 y가 4개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내 말 잘 들어, 이제. 자, 2,4, 원래 함수 2,4에, 원래 함수 2,4에 대응하는 역함수의 점은 뭐냐? 바로 g는 4,2가 될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9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4,2. 여기에서는 접선을 구해보면 이게 대칭적인 모양이니까 1,0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0,1을 지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고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것의 기울기가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4였어. 그렇다면 역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오른쪽은 4칸, 위로 1칸이 되버리니까 4분의 1이 되버려요. 항상 이런 관계입니다. 원래 함수와 대응하는 점의 역함수의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항상 역수의 관계예요. 그럼 역수의 관계다라는 얘기는 뭐가 성립한다? 두 개의 미분계수를 곱하면 언제나 1이 돼요. 그런데 자, F함수는 2에 대한 미분계수였고요. 역함수는 그에 대응하는 4에 대한. 원래 함수에 2가 들어가면 역함수는 4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에 대한 미분계수를 곱하시게 되면 언제나 1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사용할 때,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식은 바로 이 식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원래 함수 f가 a를 집어넣어주면 b가 되는 상황인데, 자,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f에 들어가는 a 값에 대한 미분계수하고 역함수에는 b가 들어갈 거 아니야. 역함수에 들어가는 b에 대한 미분계수의 곱은 언제나 1이다. 바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식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역함수, f의 역함수가 g인데 G'2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원래 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2가 될까요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f 인버스 프라임 네모를 해버리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한 방에 가자면 서로 역수의 관계니까 f 프라임 네모분의 1로 한 방에 갈 수도 있고요. 자,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나오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가. 합성하겠다는 얘기는 f에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역함수 문제 미분 나오면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잖아요. 이거 가리시고요. 이거 손바닥이라고 보시고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손바닥 미분 g 프라임 x는 1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식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근데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얘가 내신에서는 이 개념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역함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먼저 119죠. 119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문제는 시험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풀고 넘어가셔 보셔야죠. 자, 3번에 1번입니다. x는 y3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함수가 주어지거든요. 함수가 주어지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dy dx를 구하라고 했어요. dy dx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반 함수식이 y는이 아니고 x는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역함수를 주어졌다라는 얘기야. 원래 함수는 y를 구하고 싶으니까 y는 x에 대한 형태로 식을 쓰는데 역함수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x는에 대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주어진 거야. 근데 이 식을 dy dx를 구하려면 y에 대한 함수를 x로 미분하기 위해서 y는 이걸로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절대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역함수 못 구하는 게 훨씬 많아요. 얘도 너희들 y는 못 바꿉니다. 대학교 가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그때 배우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바꿔요. 그럼 이대로 미분할 수밖에 없고 현재 함수식은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를 y로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할 수 있는 건 x에 대한 함수를 y로 미분할 거예요.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y 변수는 미분하기 때문에 얘는 합성함수 아니야. 그냥 y 변수야. 3y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y dx야. 뭐 하면 되겠어?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역수를 취하면 돼요. y를 굳이 x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더함수가 y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그냥 미분해버립니다. x를 y에 대한 식으로. 그리고 역수를 취해줘버려요. 마찬가지죠. x를 y에 대한 변수로 미분하기 때문에 dy란다. dx, dy를 구하는 거예요. x 함수를 y로 미분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그냥 변수니까 그대로 미분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sin y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dy dx는 마이너스 sin y분의 1이 되고, 이건 문제 잘 안 물어봅니다. 자, 안 물어보시고요. 자, 일단 구해보자. 1-1번, 3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문제만 하고 넘어가자. 자, 3-1에 1번, 3번 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죠?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y로 미분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4번 문제 보세요. 4번. 거기다 끝나가고 있어. f의 역함수를 취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겠어? 내가 힘들겠어? 생각을 해봐. 자, 힘들다는 생각은 버려라. 자, x-1분의 fx 마이너스 2가 1일 때 g 플라이 2를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해보자. 여기서는 f의 1은 2고요. f 플라이 1은 1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역함수의 2에 대한 미분계수를 물어본다고. 우리가 뭘 찾으랬어? 이게 역함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f에 뭘 넣어주면 이게 되지를 생각해야 돼. 자, 2라는 숫자가 역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f에 뭘 넣어주면 2가 되지? 여기 나와 있죠. f에 1 넣어주면 2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f의 미분은 1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g의 역함수의 미분은 2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곱하면 1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g 플라이 2가 1입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을 했고요. 2번도 봐볼까? 자, 2번 보시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의 플라이 1값을 구해 주십시오. g 플라이 1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오, 귀 아파.
마스크! 보고 좀 다녀. 같이 먹자. 혼자 그렇게 그렇잖아. 자, 다음 주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자, 보자. 역함수의 일에 대한 미분계수를 필요로 해. 그럴 때는 원래 함수에 뭘 넣어주면 1이 되지? 여기는 역함수가 원래 함수에 들어가는 수, 여기는 역함수에 들어가는 수니까 얼마를 넣어주면 1이 돼요? 0 넣어주면 1이 돼요. 자, 설마 0 말고 다른 게 또 1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없겠죠. 왜? 역함수가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못 빠져요.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어떻게 적는다고? 0에 대한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와 1에 대한 역함수의 미분계수 곱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그래서 F'0을 구하려는데 우리 F'0은 1차 계수인 거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G'는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밑에 문제 연습할 건데 잠깐만요. 오른쪽 3번까지 같이 할 거예요. 자,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이거는 이계도 함수는요, 2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5-1번 가봐요. 이거는 굳이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5-1번 가시면은요, fx가 x 3제곱 ln x예요. f의 더블 플라이 2번 미분하세요. 라는 얘기. 아직은 안 중요해.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해. 한 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ln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건 미분하면 x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3x가 되고 플러스 2x 이게 2번 미분한다는 게 이게 더함수예요. 알겠어? 그래서 1로 주면 5가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2번 미분하면 돼요. 이 내용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두 번째도 보여주고 여기는 연습 안 하고 역함수 연습하고 갈 겁니다. 자, 오케이. 맞죠? bx f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손바닥 위에 손바닥 제곱 곱하기 손바닥 미분한 거 b 그래서 2에 bx 묶어버리면 1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그래서 f' 0 넣어주면 f' 0 넣어주면 2라고 했으니까 f' 0 넣어주면 얘는 1이 되고 없어지고 ab가 1 이게 식 나오는 말이야. 너가 나오는 문제예요. 2번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복잡해. 2의 bx 곱하기 b 뒤에 거 그대로 ab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그냥 2번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역함수가 중요하거든요. 빨리 풀어봐. 자, 120쪽에 4번 문제들 풀어보고 딱 맞춰서 끝났어요. 30분 빨리 부른 건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범위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정적분 부분을 시험 안 보는 학교가 많습니다. 1학기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미적분을 못 끝내는 학교가 많거든. 짜짜짜짜. 모르겠어요. 보고.
괜찮아. 고3들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야. 그치? 하루 종일 공부만 하잖아.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은 없겠지. 다 주로 알겠어? 풀었어? 어? 주로 풀었어? 네. 풀었어? 야, 감수? 주로 풀었어? 네? 말을 저것만 체크하고. 맞아요. 4-2번 푸는 중. 4-2번 풀었어? 여기서 봐. 오케이? 네, 풀고 집에서 풀고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고. 자, 고생했습니다! 누가? 내가. 자, 조심히 들어가.